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이고요. 사실 이동평균선은 이제 캔들 다음에 이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보조지표인 거죠, 얘는. 예, 이동평균선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부터는 이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차트 위에 그려지는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아유, 차트 위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그려 나갈 건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좀 이해를 하면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이제 계산법도 간단하고 보는 법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뭐 문과 이과생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 한 번이라도 좀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모르고 주식을 한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동평균선은 그런 거죠. 지난주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이 시젠이 밑으로 내려왔네요. 보니까 저가가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을 먼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고 이렇게 그려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10일선, 21선, 61선, 121선 요 5개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심리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심리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내가 단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초고가에 대해서 항상 보여드리는 그 기간에 따른 투자자 또는 트레이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굉장히 자주 하는데 이 얘기죠. 이 얘기. 스캘핑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과 장기 투자가 느끼는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 스캘핑 하는 사람과 이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간에도 굉장히 심한 차이가 있는 거죠. 심리적인 저점과 심리적인 고점을 잡을 때요. 그거를 이평선을 가지고 이평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스윙은 2주 보면 된다. 그리고 이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24시간 그리고 단기 투자 여기서부터는 20일이죠. 20일 얘가 그죠? 20일. 그 다음에 중장기는 3개월. 3개월이면 이 20 곱하기 3이니까 60일인 거죠. 60일. 그죠? 장기는 20 곱하기 12가 되니까 240봉이 되는 거죠. 네, 이 기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평선을 볼 때 내가 21선을 보겠다. 그러면 이 21선이라고 하면 이 노란 선을 뜻하는 건데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좀 단기 투자를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 선을 굉장히 중시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좀 그래도 중기 이상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0일선도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이 60일선도. 가운데 있는 초록색. 그죠? 이 초록색 선을 굉장히 중시할 거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가르쳐 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을 본다고 했지만, 일반론은 5일선 다음에는 20일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기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5일선, 21선, 61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1년은 240봉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9개월 정도 한다 그러면 2, 9, 18이니까 181선이 나오잖아요. 181선. 그럼 9개월짜리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을. 그러면 선이 총 5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21선을 본다고 하면 5일선과 이 60일선을 참고를 하겠죠. 그죠? 반면에 내가 60일선 중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 21선과 그 밑에 있는 이 180일, 20일 다음에 60일이니까, 60일 다음에는 180일이니까 180일선을 이제 참고를 해서 180일은 이제 6개월이 되는 거죠. 6, 3, 18이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조금씩 이제 오기 시작하실 거고. 이런 관점에서 이 이동평균선을 보는 사람들은 적어요. 네, 제가 재해석하는 것 뿐이지.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이평선에도 이 이평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평선이 뭘 나타내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건 뭐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정의를 하잖아요. 지지선과 이 저항선의 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정의하고 저 이평선이 이제 좀 상당히 유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되게 중시하는데 이 일주일짜리 5일짜리죠. 5일. 그죠? 5일 이평선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5일 이평선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대표이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회의를 하는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어떤 패턴이 생기는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잡기 위한 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 이 단기 이 한 달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원래를 하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20일 이평선도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제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이 60일과 120일 얘네들이잖아요. 180일. 얘네들은 그럼 뭐냐? 얘를 기본적 분석에 재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에 재해석을 하면 얘네들은 보고서인 것 같다. 중기에 한 번씩. 중기라고 하면 3개월 60봉인데 60일선인 거죠. 이 60일선이 나타내는 거는 이 분기보고서로 인한 흐름이 아닌가. 큰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적 분석 가면 얘네들이 다시 나오겠죠. 그죠? 이 추세선과 이 추세선, 그죠? 이 추세선의 기준과 이평선의 기준, 이평선이 왜 이런 애들을 중시하는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이평선은 지금은 180일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스윙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180일보다는 11선을 더 중시한다고 했죠. 이해되셨죠? 왜 밑에 거를 뺐는지. 지금 제약이 5개예요. 그죠? 기간 제약이 제가 여기다가 더 추가를 못 한다고요. 사실 여기에다가 기간을 제약을 한 10개 정도를 더 쓰면 하는 바람은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중시하는 181선과 241선과
3년이면 한 720봉 정도 될 테니까 그 3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해서 이 차트를 바라보면 좀 더 괜찮은 어떤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여기까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뎁스를 조금 더 들어갔어요. 지금 설명을 하면서 요거 설명하면서 지금 그래서 주가의 위치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할 건지 그거는 어떤 이평선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뀐다고요. 그죠? 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예.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의 위치는 매수하기에 적당한 위치인지 여부, 이 이동평균선으로 알 수 있는 핵심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현재 주가, 현재가인 거죠. 이 현재가가 지금 매수해도 될까? 또는 매도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위한 이 보조지표로 쓰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동평균선은 사실 보조지표라는 표현보다는 이 영어로 하면 이제 supplementary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지원해주는 좀 약간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동평균선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보조 이런 개념보다는 거의 좀 주력 또는 필수 그런 단어로 재해석이 돼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중요성을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필수지표지 보조지표라는 표현보다는 필수지표라는 표현이 훨씬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필수지표니까 봐야지. 공부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는 거죠. 지금 지표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보조지표, 이 가격, 이 종가 단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 기술적 지표 안에 있는 가격 지표들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가격에 관련된 지표들이 이거 외에도 이제 이쪽에 모멘텀이나 변동성 지표라고 이 얘기를 하는 또는 추세 지표라고 표현을 하는 이 수많은 지표들이 다 가격 지표거든요. 사실 가격 지표를 분류를 하면 추세 지표로도 쓸 수 있고 변동성 지표로도 쓸 수 있고 사실 뭐 가격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추세 지표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거든요. 이해되셨죠?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제 무진장 중요한 거죠.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가졌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거를 선으로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죠? 컴퓨터 없던 시절에 그 당시에 보던 차트는 이런 차트를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위에는 그냥 요거 하나,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요거를 모눈종이에 그려가지고 이렇게까지도 못 봤을 거예요. 사실 모눈종이에 그려가지고 옆으로 막 쭉 이어붙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노동이잖아요. 이거.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을 개발을 해낸 거죠. 대단한 거죠.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툴,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왜 이평선을 중시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까 그 PBR 퍼,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MACD지만 이평선 역시 추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자냐, 투자자에 따라서 바라보는 이 추세가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 가장 매력적인 게 이거죠, 이거. 구하는 방법, 이 주가 구하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산술 평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 5일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그죠?
지난 5일을 더하는데 더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평선을 다시 켜고 우리가 보는 봉차트로 보고 얘가 훨씬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평선으로 밑에는 거래량을 하나 놔두고 사실상 뭐 지금은 거래량 얘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평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전의 위치는 이제 이쪽인 거지, 이쪽, 그죠? 이쪽. 그런 얘기들. 그래서 내가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갈 거냐, 5일선을 누가 왜 보냐는 거죠. 5일선을, 그죠? 그 다음에 10일선을 누가 왜 보냐. 21선, 61선, 121선 역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쓴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를 이 단기를 5일로 본 거죠. 단기를 5일로. 이건 제가 추가한 거고 10일은. 20일은 중기라고 이제 중단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기간에 대한 이 중단기. 이 중기를 이 60일로 봤죠. 그죠? 이거는 저하고 동일하죠. 그렇지만 120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장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죠? 그래서 장기라는 표현은 제가 240봉 이상 돼야 그때부터 장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경기라는 거는 제가 720봉을 보기 때문에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볼 때 그거에 대한 기준점, 제가 기준은 항상 제일 처음에 이 봉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캔들 얘기를 할 때 이 기준 얘기를 하면서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삐끗 잘못해버리면 이 기간에 대한 거는 특히나 더 중요시 해야 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기간에 대한 얘기, 저는 여기가 경기가 아닌 거죠. 그죠? 요거는 조금 이제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얘하고 얘는 이해되셨죠? 제가 왜 색깔을 이렇게 좀 그레이 처리 비스무리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 구하는 법이나 이 거래량, 이동평균 거래량이라는 게 있는데 주가 대신 거래량의 이제 산술일 평균을 구하는 건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영문은 디폴트로 이 거래량 위에 보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거래량 위에 단순으로 5일선을 그릴 거냐, 20일선을 그릴 거냐, 크기를 보는 거죠, 그죠? 이 제일 위 꼭대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죠. 저는 안 봅니다, 이거. 이평선. 거래량 쪽에서는 이평선 안 봅니다, 저. 이걸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급등주인 거죠, 급등주. 급등주의 정의를 내릴 때, 급등주의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식으로 뾰족 거의 상한가 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또는 N자형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거죠. 날아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나서 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날아가고, 또 눌리고, 또 날아가고, 또 눌리고.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네. 이해되셨죠? 저는 이거를 톱니형 파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톱니형 파형이 나오면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톱니형 파형이 나오면, 제가 이거는 W자입니다. 짝꿍땡입니다.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애들 말고, 이런 애들은 이제 심리적 저점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급등을 하는 이런 이제 큰 폭의
큰 폭의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톱니형 파형이 필요하거든요. 이 N자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N자형 이렇게 그려서 이해되셨죠? 네, N자형 패턴. 이런 패턴을 그리는 애들을 일반적으로 급등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 이평선을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급등주거든요. 급등주는 처음에 5일선을 탄다는 얘기죠. 5일선이 2선이잖아요. 2선을 타고 이렇게 오르던 주가는 이 밑에를 여기까지는 아직 급등주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21선도 깨지고 61선까지 이제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5일선에서 다시 올라가죠. 그죠? 또 얘는 5일선을 만나지도 않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도 5일선까지만 떨어지고 11선은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도 5일선에서 딱 만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121선을 놔두는데 지금 121선을 지지선으로 놓고 그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이 눌릴 때 여기서 이제 5일선 위에 얘는 5일선, 얘도 5일선, 얘도 11선을 채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5일선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11선인 거죠. 11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밑에 21선이 있기 때문에 21선에서 다시 날아가는. 네. 이런 패턴을 급등주 패턴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일반론은 아니고요. 저 패턴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될 거고요. 그래서 5일선과 11선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급등 패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을 하는 거의 모든 종목은 이 5일선과 11선을 지지선으로 쓰더라. 그리고 설사 이 두 개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21선이 큰 버팀목이 되더라. 이게 이제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급등주를 공부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모를 리가 없는. 왜냐하면 이평선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이평선보다 이제 한 뎁스 깊은 게 급등주거든요. 이평선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급등주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뭐 수급선, 경기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5일선부터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다가 11선에서 또 이 21선에서 또 61선에서 또 121선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이런 게 이제 이 정배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다 동일한 얘기란 얘기예요. 기술적 지표의 파워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급락하는 종목들은 반대겠죠. 5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치고 내려가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배열을 봤으면 정배열 쪽은 오를 때 지금 21선 지금 마지노선을 두면서 11선 중간중간 만나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일선 타고 막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봉 다음에 나오는 이 양봉 위치에서 5일선을 탔다면 이 위치가 높은 위치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포지셔닝 매매를 하는 경우에 21선 위에 이제 좀 이렇게 간격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가 위치가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급등주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을 만날 가능성이 좀 낮죠. 상당히. 그리고 만약에 이 선을 만났다 그러면 이 선이 깨지면 진짜 였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배열이고요.
그래서 21선이 깨진 다음에는 밑에 61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버팀목이 또 존재를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그죠? 지금 보면은 잘 버티고 이렇게 쭉쭉 잘 올라가면서 그죠? 더 큰 막 상승을 가져오고 그래서 내가 중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중기라고 하면 제가 60일이라고 했고 3개월. 그러면 이 선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죠. 그죠? 이 선이 굉장히 중요시가 되면서 이 선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를 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이제 급등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샀어. 예? 또는 이런 위치에서 샀다고요. 어떤 위치에서 내가 샀는데 내가 중기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선이 안 깨지고 있으면 쭉 들고 가다가 여기 보면 요 선을 보시는 거죠. 요 위치. 그죠? 이봉이죠. 깨졌죠. 깨졌잖아요. 60일 깨지니까 마이너스 7.64%짜리 그죠? 이 저가가 나온 거죠. 요 크기가 봉 하나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런 음봉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봉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60일선이 깨지면 이 60일선이 깨지면 굉장히 쫄리는 그죠? 버티기 쉽지 않은 그런 봉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봉이거든요. 이 61선이 깨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평선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0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깨진다면은 그 다음에 120선이 지지선이 돼가지고. 예죠. 예. 그 기간만큼의 어떤 그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고 했을 때 60일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가 어깨인 거고 121선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가 어깨인 거죠. 어깨라는 표현을 잡을 때 증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인 거잖아요. 매매법에 대한 격언.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 이평선으로 따지면 내가 중기 투자라면 또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어디 정도의 위치를 보고 있는 건지 또는 내가 단기 투자자라면 사실상 내가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온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쪽도 보시면 지금 21선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 마이너스 22%짜리예요. 쫄려서 살겠냐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굉장히. 그죠?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21선 기준으로 매도를 때리는 사람들이 주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죠? 네, 무진장 많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21선이 깨진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6%짜리거든요. 이게 쫄려서 들고 있겠냐고요, 이거. 여기 보면 개파락이에요, 개파락. 개파락 마이너스 6.5%짜리. 그리고 나서 상한가 나온 거거든요. 급등락.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막 상한가 치면서 막 올라간 이런 이제 급등주들은 심리적인 고점이라고 느끼는 그런 위치에서는 급락과 급등을 하거든요. 그죠? 이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거 타이밍 어떻게 잡으라고 했어요? 최고가 기준으로 한 달 무조건 가라. 그런 다음에 내리거라. 그러면 나름 저점 상태에 있는 그 양봉을 발견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시면 된다. 이거는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이 매매법을 쓸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관심 가지라고 이 종목 괜찮습니다. 이거 음봉 다음에 양봉 나오면 사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이제 못 보시는 거죠. 제가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어떤 종목인지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종목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예, 또 동진세미칼. 집어넣어놨어요. 네. 관심 있는 거. 이 종목이 괜찮습니다. 제가 이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요날인가 요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면 사세요. 그 얘기 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3, 6일 저항선 돌파라는 게 오늘 기준으로 음봉을 포함하는 이 가격에서 사시면 되거든요. 그냥 뾰족 올라온 거 확인하고 이해되셨죠? 예.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이게 첫 번째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29.89% 거의 상한가죠. 상한가 찍고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조만간 여기까지 간다라는 게 제 이론인 거죠. 스텝 3에서 배우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종목이 왜 급등주가 됐냐. 5일선 위에 붕 떴죠. 네. 그죠? 5일선 위에 붕 떴다고요. 이 장대 항봉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그러면 이런 종목이 보이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얘는 5일선에서 버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이제 11선 탄 거죠. 그죠? 그래 봐야. 그리고 지금 꼭지점을 찍어 놨잖아요. 역대 최고가 됐죠? 네, 역대 최고가를 찍고 내려온 거죠, 지금. 그 얘기는, 이 종목은 향후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이제 농후해진 거죠. 이미.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경신 포인트인 거죠. 이 경신하는 포인트들을 보면 이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게 역대 최고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 이후의 주가 흐름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밖에 못 올랐지만 수많은 종목들에서 얘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가가 여기였죠. 그죠? 이만큼이 오른 거죠. 그 10만 원으로 장기 투자라라는 책 있잖아요. 네. 여기 있죠? 이만큼 있죠?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신고가라는 표현이죠. 역대 신고가, 52주 신고가, 왜 그거를 사람들이 중시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 전년 대비 실적.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에 뭐 지지와 저항 계속 얘기했고 상승과 하락 얘기했고 그죠? 정배열 정배열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론이고요. 일반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이면 정배열 이게 가장 일반론이고요. 저는 60일과 120일 20일과 60일 이 두 개만 봅니다. 저는 이 두 개만 정배열이면 정배열이에요. 61선 위에 21선이 존재하면 정배열이에요. 네, 5일선 동케어, 121선 동케어. 이해되셨죠? 네. 제가 보는 이평선에서의 정배열은 기준점이 요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역배열에서는 매수 자제하라고 제가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배열에서는. 그러면 이평선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요건 거죠. 21선, 61선, 이 21선이 61선 밑에 있어. 근데 매수하라고 해. 그러면 요번에는 좀 타이밍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제 매수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잖아. 지금 사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차트로 보면은 이제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긴 한데, 정배열과 역배열, 제가 21선과 61선을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역배열. 역배열 시작점. 그러면은 요 날인 거죠, 요 날. 그죠? 요 날부터인 거죠. 요 날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는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지 말자. 요 구간은. 이평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또 사지 말자. 그죠? 요 두 군데는 투자 가치가 21선과 61선 단기 투자, 중기 투자. 투자 가치가 없다.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뭘 해라? 스윙을 하고 싶으면 해라. 스윙은 수익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지만, 그죠? 나름 이제 자기들 저점이 막, 심리적 저점이 다르잖아요. 단기 투자하고, 이 초단타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 기준점 계속 이제 이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개념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책마다 다 다르게 이제 설명을 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할 때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든크로스는 이제 타이밍인 거죠. 그죠?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야, 골든크로스 보고 사는 게 어때? 이건 크로스 매매 기법인 거죠. 그래서 매매 기법에는 이제 추세, 트렌드를 따라가서 이제 매매하는 이 기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그래서 이평선 근처로 오면 사고 멀어지면 팔고 뭐 이런 식의 매매 기법이 있는 거고, 크로스 매매 기법은 설명드렸고, 추세는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그 21선과 61선 또는 5일선과 21선 이런 것들이 뭐 대세 상승 중이다. 그러면 뭐 계속 홀딩하는 그런 매매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죠, 그죠? 여기까지도 이거는 설명한 것들이라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랜빌의 법칙 해가지고 매수 유형 4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매수. 그래서 주가가, 이건 주가예요. 봉차트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 이평선이라고 하면 21선이 될 수도 있지만 5일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1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트레이더마다 또는 투자자마다 다른 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주가를 상향 돌파하면 또는 이거는 포지셔닝인 거죠. 그죠? 주가가 이 이평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가까이 붙으려고 하는 이 관성의 이 회귀 현상인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동일한 거고, 사실. 얘는 리테스팅인 거고, 사실. 그래서 양봉 매수를 뜻한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매도는 반대고요. 매도는 데드크로스 나거나 또는 너무 멀리 위에 존재를 할 때, 아까는 아래 존재를 할 때였잖아요. 반대로 이거는 위에 존재를 할 때, 이건 리테스팅이죠. 얘도 이제 2번 신호하고 뭐 대동소이 하고요.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죠. 여기까지.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들은 급등주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급등주다 그러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11선, 그죠? 그 다음에 21선, 그리고 밑에 61선이 있다면 또 61선 마저, 이때 얘기하는 61선 마저 깨진다. 그 얘기는 사실 기본적 분석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시장에.
네. 기본적 분석이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놓고 보려고 하질 않는다고요. 근데 저는 같이 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은 이 기준점이 21선, 61선, 121선, 181선 이런 선들이 갖는 의미를 실제로 그 보고서가 이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나 이 연간 보고서, 이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그 기준점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가져가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문을 욕하는 거고. 영문은 항상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요? 지금 들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부강약품이죠. 아니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되거든요. 제가 더 떨어진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죠? 최저가까지 조만간 간다. 그죠? 그 패턴이 나와서 이 최저점 밑으로 더 하락한다고 했어요. 급등주잖아요. 지금 급락준 거죠. 얘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지금 이 덮어버린 게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탁 빔을 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그죠? 1년 내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봉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봉이에요. 지금 심리적 고점에서 나왔다면 저런 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 봉 정도가 되는 건데 이 봉이 굉장히 심각한 봉이거든요. 지금 이 봉이 비만을 빵 쏘면 한 달, 두 달, 세 달 하락을 알려주는 봉이 이 봉이란 말이에요. 이 봉.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3개월이잖아요.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 하락을 한 달 조금 넘게 한 다음에 횡보해버리잖아요. 환장하는 거죠, 사람.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바로 또 폭락을 해버리고. 그죠? 이해되셨죠? 네, 지금 어떤 봉이 나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과거로 좀 더 돌아가 보면 지금의 이 훼손은 어쩌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죠. 즉 아니면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건 희망사항인 거고. 그랬을 때 제가 6개월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간중간 이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최고점 기준으로, 그죠? 최고점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쫙 거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폭락이 나온 시점까지, 그죠? 그러면 이 왼쪽은 사면 된다 안 된다? 네, 이 왼쪽은 제가 무조건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이 폭락이 나온 이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최소 이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장대항봉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장대항봉이 아니잖아요. 6개월짜리가 지금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때 사는 것보다는 거래량이 폭발한 준 장대항봉이 이때 나왔거든요. 지금 거래량 폭발한 거 보이시죠? 이 거래량이 왜 나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온 이후에 지금 봉 있죠. 지금 봉. 이 빨간 양봉. 거기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이후에 더 떨어지더라도. 네. 이해되셨어요? 이 봉이 왜 중요한 건지?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한 건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스텝 3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이때는 거래량도 안 터지고 그냥 밋밋하게 있는 봉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샀으면 또 이제 물리잖아요, 돈이. 그러면 돈이 상당히 큰 돈이 물린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여기는 더 높은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위치가. 주가 위치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확실히 오른다는 어느 정도의 보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게 낫다. 부강약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뭐 큰 질문은 없죠. 네, 이평선에서 이제 할 만한 얘기들을 다 한 거죠. 예제 2개. 보유 종목 기준으로. 근데 그게 그 일단 아까 전에 스윙하는 사람, 스케이팅하는 사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서를 본다고 했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이요. 공부하는 사람들. 네. 그걸 다 본다고 했는데 이평선은 볼 겁니다. 이평선이 뭐 5일 기준으로 이평선이라 그러면 그 스윙하는 사람한테 아니 스윙이 아니라 스케이팅하는 사람한테 크게 의미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 초봉을 보죠. 그 사람들은 이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일봉은 단순히 그냥 위치만 확인하는 거고요. 얘처럼 이제 변동폭이 이제 딱 생기면 보통 전비등락 볼게요. 이런 변동폭인 거거든요. 기본. 그래서 이제 CBI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20% 변동폭을 가졌는데 이런 위치에서 스캘핑은 잘 안 때리기는 하지만 좀 스캘핑 때릴 만한 위치를 좀 볼게요. 얘는 스캘핑 때릴만 하죠. 그죠? N자형 패턴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봉은 스캘핑을 다 때릴만 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데를 노리는 거예요. N자형 패턴 나오면 이런 애들을 다 노린다고요. 노리는 게 급등나가는 포인트, 초단타 하는 사람들은 이때 이 일봉 기준에 이평선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일봉은 이 위치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지. 이 N자형 패턴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 초단타 때리는 잘하는 사람들, 주식 잘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아무나 막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지금 이제 나왔죠, 그죠? 붕 떴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봉이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봉, 이 음봉마저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봉 다 해당되죠, 지금. 4일 정도는 이 초단타를 때려도 되는 종목이라고요. 이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이봉 찾는 거는 되게 쉽고요. 이봉도 전비등락에서도 찾을 수 있고, 뭐 내가 이 기술적 지표 몇 개만 이제 막 집어넣으면 이봉 찾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봉을 찾으면 얘를 이제 관심 목록에 넣어놓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종목의 오늘 분봉 차트를 보는 거예요. 분봉 차트에서 이평선을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런 봉이 나온 거죠. 이렇게. 얘도 똑같죠. 21선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21선 깨지면 그냥 작살나는 거죠. 더군다나 데드크로스까지 같이 났으니까. 보이시죠? 네. 굉장히 큰 음봉이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일선이 깨지는 이봉도 보세요. 이봉도 크잖아요. 5일선만 깨져도. 워낙 급등했던 종목이라서 5일봉만 깨져도 이거는 솔직히 만종매도예요. 만종매도. 이건 만종매도고 이거는 실제 매매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매도를 하는 거죠. 네, 이만큼에 내려와 있어도 내가 여기를 놓쳐도 팔거든요. 그리고 60일선이 깨지고 난 이후에 밀리는 것을 보면 좀 심각하죠. 근데 보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또 121선을 보는 거죠. 이렇게 몰리는 이 포인트. 여기에서 또 이제 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정배열로 어느 정도 가는 이봉을 중시하는 거죠. 이봉. 똑같은 거죠. 사실. 급등주 패턴인 거잖아요. 지금 또. 보이시죠?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런 일봉 보고 선택을 하고 관심 목록에 넣어놨다가 이런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1분 틱이에요. 1분 봉이라는 거죠. 봉 하나가 1분. 네. 화장실 갔다 오면 놓칠 수도 있는 뭐 그런 봉들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똑같죠? 설명은 팔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선 하나만 꽂고 파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또 사야죠. 그죠? 정배열로 간 다음에 사는 게 낫죠. 지금 정배열 상태죠. 이미 지금 정배열 상태잖아요. 그죠? 네, 사야죠 이제.
언젠가 예. 좀 올라오면 살려고 하니까 지금 저 21선 타고 오르면 사고 싶거든요 지금. 21선 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직 안 타잖아요. 또 역배열 갔잖아요. 21선 탔죠. 그죠? 그리고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장대항복 나왔죠. 조건식 만족했잖아요 또. 그러면 음봉 다음에 양봉 나오면 사도 되고 다음 봉에서 바로 사도 되고 이 얘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전고가 그죠? 역대 최고가 이제 또 갱신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면 그런 봉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봉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봉에서 이제 막 살려고 여기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위치 이게 나오면 361 정선 돌파 이봉이죠. 그거를 돌파하는 이봉인 거죠. 이봉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착하고 난 다음 봉이 또 이 전고가를 또 돌파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봉 볼 줄 알면 이 분봉은 더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내가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곤욕인 거죠.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계속 이걸 지켜보고, 이게 직업인 거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런 5일선이라는 거는 이쪽 분으로 환산을 다섯 봉. 봉이 예, 되는 거네요. 봉. 예. 봉 기준이에요, 봉 기준. 예, 5개 봉 기준. 5 곱하기 분이네요. 그쵸. 네. 5분이죠, 5분. 5분 봉, 10분 봉, 20분 봉, 60분 봉, 120분 봉. 주별로 했을 때는 5주전, 10주전. 그쵸. 근데 주봉으로 이평선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별로 안 보죠. 주봉을. 주봉 가지고 이평선을 보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포지셔닝 위치 이게 몰리는 위치 찾으려고 보는 거라서 급등을 할까? 뭐 이런 위치 찾을 때 그럴 만한 사람들은 있죠. 네, 시장에.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일본 기준으로만 보죠. 이평선을. 이동평선이 되게 중요시하는 지표들 중에 거의 상단에 위치를 하거든요. 기본적 분석가들도 이평선은 보거든요, 사실. 매매 타이밍은 잡아야 되니까. 네, 뭔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네.